속보입니다. 오늘 아침 태국 여행객들이 약 500명이 있는 단톡방에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처음으로 모녀끼리 태국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태국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의식불명, 어머니는 심한 뇌진탕으로 현재 태국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제보를 한 사람은 이들의 가족으로 한국으로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CCTV조차 태국 경찰 쪽에서 협조를 해주지 않아 범인을 잡는 것도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이 모녀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니고 태국에서 서민들이 많이 먹는 길거리에서 파는 쌀국수를 먹고 있었는데 한국말로 도란도란 얘기를 하자 갑자기 여러 명이 달려들어 폭행을 한 것인데요. 그래서 태국 현지 경찰들은 범인을 특정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차피 범인들을 잡아도 해결되는 건 없이 않냐면서 오히려 피해자 가족을 조롱했다는데요. 정말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나는데요. 결국 한국 대사관과 변호사가 나서서야 마지못해 범인을 잡았다고 하는데 이 범인의 정체가 충격입니다. 이들은 차이나갱이라고 부르는 중국 폭력 조직의 말단 직원이었는데요. 이 말만 들으면 중국인인가 싶지만 간부들만 중국인 혹은 화교일 뿐, 말단 직원들은 전부 태국 사람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들은 태국 국제 오토바이 갱단 출신의 조직원들이었는데요. 오토바이 갱단은 푸켓, 꼬사무이 등을 비롯한 전국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주로 할리 데이비드슨 등 대형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이들입니다. 이들은 불법 약물 유통, 강도, 사기, 돈 세탁 등 다양한 범죄 활동에 연루돼 있죠. 원래 이들이 가장 많이 했던 건 외국인이 주요 표적으로 한 것인데요. 갱단이 활동하는 도시에서 사업을 하는 외국인에게 보호비를 요구하거나 가둬두는 일로 돈을 벌었죠. 그러다 불법 약물을 알게 되고 국내외의 불법 약물 루트를 장악하며 여기저기 판매하기 시작한 건데요. 한국에도 길을 뚫었고 한국에 있는 불체자들을 통해 클럽 등 약물이 필요한 곳에 팔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태국 불체자 집중 단속으로 돈길이 막힐 우려가 생기자 차이나갱과 합심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테러라는 치졸한 짓을 한 것이죠. 그것도 여행 온 모녀를 대상으로 말입니다. 사실 차이나갱의 범죄는 태국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라 현지인들은 그들이 지나가도 못 쳐다보는데요. 파타야 경찰은 지난달 납치 의뢰를 받고 피해자의 손가락을 자르는 영상을 사건 관계인에게 보내 이들을 협박한 차이나갱 두목과 조직원들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를 풀어주는 대가로 11억 2,320만 원을 요구한 갱들의 조건을 들어주는 척하며 접근해 이들을 검거한 것이었죠. 이외에도 차이나갱들이 고액의 월급을 미끼로 일부 태국인들을 유인해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주의 감금소로 보내 강제노동을 시킨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죠. 고액 수익을 보장한다는 채용 광고를 SNS에 대대적으로 올렸고 동시에 고용한 여성 조직원을 통해 가짜 연애를 하게끔 하고 일부 브로커들은 경찰 행세까지 하며 수많은 태국인을 유인한 것인데요. 돈과 사랑에 속아 납치된 태국인들은 폐쇄된 건물 안에서 콜센터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차이나갱은 당초 약속한 월급 2,000달러에 4분의 1도 안 되는 박봉을 지급했는데 그나마도 숙박비와 식비를 제외하면 매달 200달러도 받기 힘들었죠. 콜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잠을 재우지 않았으며 구타도 일상적으로 반복됐으니 지옥을 탈출하는 유일한 방법은 합의금 2만 달러를 내는 것뿐이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3천만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은 한국 사람에게도 부담인데 태국 사람에게는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검거된 범죄 조직도 막상 교도소에 가면 왕처럼 떵떵거리고 지낼 수 있는데요. 바로 태국이기 때문입니다. 태국에서 경제난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들이 불법 약물 판매 등에 손을 대는 바람에 교도소가 만원인데요. 경제위기 이후 약물 범죄로 인한 수감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수용할 시설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 대부분의 것들을 돈을 내고 사야 합니다. 입고, 자고, 먹는 것까지요. 죄수들은 감방 안에서 잠잘 때를 제외하고는 앉아서 TV를 보는 것이 고작인데 실내 온도는 약 30도를 넘어 말 그대로 찜통인데 몸을 움직일 공간도 없어 이 온도를 그대로 느껴야 합니다. 1,000명 정원에 약 4,000명이 복역하고 있으니 태국 내에서도 가장 혼잡하고 교도관들이 관리조차 할 수 없죠. 게다가 항상 예산이 부족해서 먹는 것도 돈을 주고 추가로 사 먹지 않으면 바로 영양실조가 걸릴 정도이고 쾌적한 방을 쓰려면 싸움에서 이기거나 교도소의 왕 마음에 드는 것밖에 없다는데요. 여기서 권력을 얻으려면 1순위가 돈이고 2순위가 싸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범죄 조직에 가담했던 사람들이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높은 서열이 되고 바깥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이것에 비하면 한국 교도소는 시설이 좋고 형량도 태국보다 낮아서 태국 범죄자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들이 중국이 아닌 태국까지 가서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도 태국에는 아주 편한 총이라는 물건이 합법이기 때문인데요. 태국이 총기 소지가 합법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잘 모르는 사실이죠. 배낭여행자의 천국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사실은 총기 테러의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방콕 시내 한복판에 위치한 센터라 워터게이트 파빌리언 쇼핑센터 주차장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 당시 AK-47 자동소총이 사용된 데다 근처를 지나가던 무고한 외국인 관광객 한 명까지 총격으로 사망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한 명이 목숨을 잃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요. 태국의 언론에 따르면 매달 총기를 사용한 강력 사건만 5건이 넘는다고 하죠. 타이프레스 센터는 태국 내 이인이 허가를 받아 소지 중인 총기가 무려 620만 정을 상회하며 이와는 별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소지 총기도 50만 정이 넘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태국은 동남아 내에서 필리핀 390만 정, 인도네시아 100만 정, 캄보디아 60만 정보다 훨씬 많은 민간인 총기 보유국으로 집계됐죠. 태국은 또 다수의 거대한 마피아 갱단이 활동 중인 중남미와 아프리카 분쟁국 나라들을 포함해 세계 11대 총기 보유국으로 지목된 적도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만년필을 개조해 권총 총열 삼고 화공약품상에서 쉽게 구입 가능한 질산칼륨을 소재로 한 화약과 납으로 실탄을 제조하는 사제총기 제조법도 인터넷에서 쉽게 취득할 수 있어서 이를 이용한 청소년 총기 범죄가 빈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페이스북으로 총알도 살 수 있죠. 너무 옛날 얘기가 아닌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바로 지난주에는 태국 코라 지역 터미널 21 쇼핑몰에서 총기 난사 사고로 최소 20명이 사망, 31명이 부상을 입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일반 학교의 경우 굉장히 위험한데 며칠 전에 10대 총격 사건이 있었죠. 태국에서 10대 소년이 같은 학교 학생을 총으로 쏴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한 건데요. 펜 모양의 수제 총기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또 어제는 태국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테러가 일어나 직원 54명이 납치됐으며 총기 10정이 탈취당했고 1996년부터 보호구역이었던 이곳은 불에 타 모두 재가되고 말았습니다. 한국인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총기 테러의 규모와 수준인데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조금만 거슬리거나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면 폭행은 기본이니 차라리 총을 맞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의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국인들은 서울대 같은 명문대를 졸업해도 취업을 해서 받는 첫 월급이 고작 40만 원에서 50만 원인 수준입니다. 게다가 태국의 부는 왕실과 0.01%의 부자들이 모두 독차지하고 있죠. 심지어 태국인들끼리도 피부가 까맣거나 코가 너무 크면 차별을 하고 피부가 하얗고 투명한 사람만이 찬양을 받으며 연예인이 될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 이들은 애초부터 돈이 많은 재벌집 자식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 태국의 서민들의 불만은 하루하루 늘어나고 심지어 시위까지 이어지자 태국 정부와 국왕 부자들은 시선을 돌릴 대상으로 한국을 택한 것뿐인데요. 이렇게 치안이 불안한 상황에서 태국은 자국민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현지 언론에서 한국인이 태국을 차별한다며 자극적인 뉴스만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국에서 살아가던 한국인들과 여행 간 한국인들이 날벼락을 맞을 수밖에 없던 것이죠. 태국에 거주하시거나 여행 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부디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강산TV였습니다.